어느 일본 작가가 쓴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출판사는 물론이고 신문사, 잡지사로부터 원고 청탁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유는 단 한 번도 마감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이란다. 다른 작가들의 경우 원고 마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감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반해 그는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작가라는 사람들의 원고 미루기는 세계적인 현상인가 싶어 혼자 웃었다. 나 역시 작가로서 때로는 마감을 미루는 버릇이 있어 뜨끔하기도 했다. 무슨 일을 하든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 꼭 처리해야 하지만 당장은 하기 싫어서 일이 잔뜩 쌓인 경우도 있고 오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쓸데없는 사이트만 돌아다닌 적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지켜나가도록 스스로를 독려하면 어떨까?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질리도록 계획을 많이 세웠잖아. 그 계획을 다 실천했다면 아마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을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늘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자기 관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습관적 미루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어떤 일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기한이 없다면 미루기 증후군 환자들은 평생 미룰지도 모른다. 미루고 또 미루고 하루 또 하루 1년 또 1년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 이런 사람은 평생 지루하고 무의미하며 실패한 하루하루를 반복한다. 미국 MIT 대학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 대상자를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속한 학생들에게 3주 이내에 논문을 3편씩 완성하라고 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받아주지 않으며 모두 0점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각 그룹의 마감 시간은 다 달랐다. A그룹은 3주가 지난 마지막 날에 논문 3편을 모두 받기로 했다. B그룹은 각 논문의 제출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C그룹은 매주 주말에 반드시 한 편씩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약속을 가장 잘 지킨 그룹은 C였다. B그룹은 두 번째였고 A그룹은 대다수가 마감 며칠 남겨놓고 어둥지둥 3편을 완성해 제출했는데 성적도 가장 낮았다. C그룹의 경우 매주 원고 마감일이 돌아오니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매주 한 편씩 착실하게 써서 제출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성적도 가장 좋았다. 기한이 고정불변이었으므로 학생들은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 없었기에 자신을 재촉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상책이었다. 에리얼리 교수는 상식 밖의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성 미루기 유전자를 갖고 있다. 가장 좋은 대응법은 자기가 어떤 부분을 미루기를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미루려는 핑곗거리를 봉쇄한 다음 제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다. 습관성 미루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료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미루기 증후군 환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궁지에 몰려야만 정신을 차리고 착실하게 일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말한 일본 작가의 경우 새 책을 탈고하기 전에 항상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한다고 한다. 그래야만 여행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탈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랬다간 아까운 비행기표를 날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처리가 매우 빠른 시간 관리의 달인이 많다. 그 원동력은 대체 무엇일까? 남들보다 의지력이 강해서일까? 아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관문을 많이 설치해서 습관성 미루기가 작동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 게으름뱅이 환자여서 언제든 나태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환경을 만들고 자신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업무 효율은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일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자. 그럼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해이해지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싹 들 것이다. 어쨌든 시간은 많다는 생각에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몸이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고생한다. 따라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전체 목표를 몇 개 세부 목표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목표에 완성 기한을 설정하는 편이 좋다. 가령 주말까지 어떤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할 경우 어떻게든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말 이전에 낭비한 시간은 마치 써버린 돈과 같아서 조금씩 부족해진다. 마지막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달으면 몸은 그 즉시 정신을 차리고 자동적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집중력이 고도로 높아진다. 그러면 자연히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결국 미루기 증후군은 생기는 원인은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을 빌려 자기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자기 개발 분야 권위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해서 다음과 같이 자기 통제 법칙을 제시했다. 첫째, 인생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인생은 그만큼 행복해진다. 둘째, 인생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낮을수록 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물에 통제될수록 인생이 불행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생에서 자기 통제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통제력을 높일수록 미루기 증후군이나 무기력증과 싸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에 익숙해지면 인생이란 자동차의 핸들을 내가 직접 잡는 것과 같아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는 전보다 더 강해지고 목표는 더욱 명확해지고 마음은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진다. 심리학자들은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기 통제력도 훈련을 거듭할수록 강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면에서 시시때때로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연습을 하자. 자기 통제력의 적은 욕망이다. 지금 당장 쾌락을 맛보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장기 목표를 망가뜨린다. 이런 욕망을 없애고 싶어 할수록 더는 이런 욕망이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더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할수록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코끼리 모습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외부의 힘이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요할 때 그 욕구는 오히려 더 우리 머릿속을 맴돌고 이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자기 통제력은 점점 약해진다. 따라서 너무 큰 목표를 세워 스트레스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작은 일부터 실천해서 의지력을 키워가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독서 5페이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등이 대표적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계속한다면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자기 통제력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 분야에서 훨씬 더 자율적으로 바뀌게 된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한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지낸 적이 있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 작은 체인이 있는 것처럼 휙휙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회전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 내일 스케줄,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생각에 빠질수록 더욱 초조해졌고 그럴수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제는 몸이 극도로 피로하다는 걸 알면서도 의식은 지극히 또렷하다는 것이었다. 손을 뻗어도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조함 때문에 집중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걸 느꼈다. 이보다 더 끔찍한 기분이 있을까? 간신히 잠이 들어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없었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또다시 극도의 피곤을 느끼며 힘겹게 일어나야 했다. 몸은 간절하게 휴식을 원했지만 감정이 여전히 내 몸을 지배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매일같이 기분이 엉망인 채로 나는 심각한 악순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 일이 너무 힘든 탓일까? 현재 하는 일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특별히 힘든 건 없었다. 하지만 일을 전부 합쳐 하나로 뒤섞으니 스트레스가 치솟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왔다. 매주 2차례씩 영어 학원에 다니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고 밀린 원고를 쓰고 새로 매입한 집 인테리어도 직접 했다.